처음에 인사드릴 때 그 왜 올해 고교 선택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아까 원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넘어가셨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고교 선택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먼저 그 자료집 23페이지 잠깐 다시 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왜 그 23페이지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크게 체크하라고 했던 그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 과목 구조 및 출제 범위, 이게 왜 이게 고교 선택과 관련이 있냐면은요, 현재 중3까지는 이 표대로 수능을 보게 됩니다. 예, 현재 중3까지는 이 표대로 수능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재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표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수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냐면, 자, 국어를 보게 되면, 현재는 독서 문학이 공통 영역이고, 화작하고 언매는 문법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서 봐야 되는데, 재수를 하게 되면 이걸 다 봐야 됩니다. 선택이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법을 추가로 또 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길 수가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예,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가 이제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으로 봐야 되는 과목인데 과목 명칭이 어떻게 바뀌냐면 수학원이 대수로 바뀌고요. 근데 이제 이름만 바뀌는 거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학2가 미적분 1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는 동일하고요.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확통, 미적, 기하가 선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 요 세 과목을 공통으로 봐야 되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확통이 문과고 미적도는 기하가 이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좀 미정이기는 한데 미적분하고 기하를 이제 선택 과목으로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보게 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올 11월 달에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초에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는 변함없고요. 영어 한국사 변함없고 사과탐에서 지금은 이제 참고로 올해 지금 현재 고등학교 이제 그 2학년 아이들부터는 지정 과목제도 폐지가 돼 가지고요. 현재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보는 재수생이나 고3까지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이 이과는 미적도는 기하, 그리고 이제 탐구는 무조건 과학을 봐라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그것이 올해 고2부터 이제 폐지가 됩니다. 물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미적기하나 과탐을 봐야 가산점이 있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지금은 사회과학 이 17과목에서 2과목만 보면 되는데 재수를 하게 되면 이걸 다 봐야 됩니다. 재수를 하게 되면은 과목 명칭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래서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96학번이거든요. 제가 96학번인데 그 시대쯤 수능 보셨던 분들은 그 문이과 구분 없이 사회과학 다 보셨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문과가 이제 그 사회를 조금 더 많이 보고 이과가 과학을 더 많이 봤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능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고교 선택에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아직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지금 참석하신 거는 아직 이제 어디 고등학교를 어떻게 써야 될까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제 주관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학을 들어가는 문이 크게 수시하고 정시라는 문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 뭐 내신 안 나오면은 뭐 정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굳이 하나를 없애버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이 40%로 그러니까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40%는 수능 위주로 정시 중심으로 선발을 하는데 그 40%도요. 24%는 재수생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 현역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은 16%밖에 안 됩니다. 정시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시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뭐 1년에 한두 번씩 오셔서 강연하시는 우리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에 있는 남윤군 소장님은 그 정시 수시를 이렇게 비유하세요. 수시가 아시안 게임이고 정시가 올림픽이다. 간단하죠. 거기에서만 경쟁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거를 박차고 전 세계로 뛰어가지고 힘든 애들하고 같이 뛰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수시에서는 수능이 반영이 될 때 등급이 반영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1등급이든 2등급이든 죄송합니다. 뭐 내가 몇 점이 됐든지 간에 그 등급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정시로 넘어갔을 때는 등급이 아니라 점수죠. 그러니까 같은 1등급이라고 해도 줄을 세웁니다. 거기에서. 줄을 세워서 단 1점이라도 높은 아이들이 붙는 게 정시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자녀분들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 8층짜리 건물에서 우리 고1, 2 학생들이 현재 1, 2, 3층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생들이 이제 재수생하고 이제 그 독학 재수하는 학생들이 강의실을 쓰고 있는데 1년에 약 11개월 정도를 아침에 8시, 9시에 나와서 10시까지 휴무 없이 공부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재수 성공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고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 관리가 수월한 쪽으로 학교 선택을 해라.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죠. 그 효원, 창현, 유신, 수원고.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가 조금 좋은 데를 보내고 설사 내신이 안 좋으면 수능으로 가는 게 나을 건가? 아니면 내신 관리가 수월한 나머지 학교를 보내는 게 나을 건가? 라고 첫 번째 물음에 제가 답을 드리면 내신 관리가 수월한 학교를 보내라. 그게 일단은 제 기준으로는 정답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는 조금 뭐 공부 많이 안 하고 공부도 관심이 없고 그런데 효원, 수원, 유신, 창현을 가면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 하지 않을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변화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지금 중3이 16살이죠? 16년이 정답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예. 그리고 어떤 인식을 갖게 되냐면 걔네는 걔고 나는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는 수능에서 이런 변화가 움직일 조짐이 이렇게 변화가 될 거라는 걸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 어디 고등학교 네가 한번 마음대로 가봐라. 그리고 학생들도 뭐 내가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선택을 하고 이제 학교를 막 임의대로 선택을 했는데 올해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굉장히 느낀 게 뭐였냐면, 1학기 때 자퇴 관한 상담도 자퇴. 가봤는데, 너무 힘들다. 내신 관리, 뭐, 좀 힘들다. 자퇴 관련 상담도 하고. 그리고 1학년인데 벌써 애들이 정시 준비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 도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고 인지가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시를 준비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모든 걸 리셋시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교 선택은 내신 대비가 좀 수월한 학교 쪽으로 가는 게 좋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학교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자료집에 보시면 뭐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6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수원시내 고등학교 학교별 내신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국어부터 곡정, 수원, 영신, 화홍 이렇게 학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당 학교들 중요한 특징이나 이슈들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경향을 보자가 아니라 학교의 특징이나 이슈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곡정고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택을 하실 때 일단 곡정고는 작년하고 올해 좀 어떤 이슈가 좀 있냐면은 수학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 곡정고는 수학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러니까 수학 시험이 이제 어려워졌다는 거에 대한 이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 내신 대비를 시킬 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준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같이 공부를 시켜도 아이들이 다루는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제 곡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등급, 3등급 때 뭐 1등급이야 뭐 솔직히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좀 어렵지만 2, 3등급 때를 특히 이제 2등급 때를 좀 안정적으로 좀 만약에 맞으려면은 수학 문제집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블랙라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블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품 수학이라고 하는데 블랙라벨까지 안 가도 됐었어요. 곡정고가. 근데 올해부터는 곡정고도 블랙라벨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생각보다 이미 작년부터죠. 다수의 상위권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내신 관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실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여름에 이제 처음 그 반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1에
프리미엄반이라는 그 최상위권반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비고1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윈터부터 12월, 1, 2월, 3개월 잘 육성해서 내년 3월 달에 이제 만들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 지금 학생 하나가 이제 곡정고등학교 들어가서 내신하고 모의고사를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화성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화성고. 예. 그럼 왜 화성고를 하려고 했냐면은 제가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학생이 다니던 이제 그 수학학원에서 그 공부를 했던 선배들이 화성고를 많이 가니까 자기도 그쪽 가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화성고가 어딘지 알죠. 무슨 학교인지 알죠. 그렇죠? 근데 수원만 넘어가도 경기도만 넘어가도 화성고 무슨 학교인지 모릅니다, 일단. 예. 저도 그 개인적으로 지금 올해 이제 1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도 전에 서울에서 근무하고 여기 내려왔을 때 뭐 세마고, 병점고, 화성고 뭐 그냥 처음 들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솔직히. 예. 그러니까 그쪽 학교를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해당 학교를 갔습니다. 그럼 해당 학교를 가서 그 학교에서 몇 등 안에 어떻게 들으면은 무슨 대학교가 확실하게 딱 보장이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리고 그런 그 뭐 특목 자사나 아니면은 뭐 자율형 사립고들이 과거처럼 옛날 아마 자율형 사립고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특목 자사고가 지금은 내신으로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내신하고 면접으로만. 과거처럼 시험이 있다면 또 다르죠. 시험이 있다면. 그러니까 특목자사고가 과거처럼 국어, 영어, 수학, 이게 미니 수능이거든요. 그런 시험의 형태로 아이들을 선발을 만약에 한다면 거르고 걸러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게 맞지만 지금은 냉정히 말해서 일단 내신 190점대 이상 되니까 수원외고든 어디든 들어는 가는데 모의고사 등급이 일반고 애들보다 훨씬 못 미쳐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래도 수원외고나 이런 데를 갔으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과니까 1호과니까 대학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반 고등학교 1등급대, 2등급대 애들이 더 선호하겠죠. 일단 그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조금 화성고 선택을 조금 말렸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거기에 그 동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화원고, 곡정고냐 고민하다가 집하고 가까운 일단 곡정고를 선택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인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이 2학기가 되니까 그 학생하고 비슷한 그 수준의 성적대의 학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2학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를 들어가도 상위권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혹시 지금 그 자녀가 첫째이거나 외동이신 분, 이거 이제 뭐 아니면 위에 있으시니까 아실 텐데, 옛날처럼 뭐 효원, 창현, 유신, 수원만 내신이 어렵고 나머지는 쉽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든지 간에 내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렵습니다. 특히 곡정고등학교가 수학이 좀 많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원고등학교. 수원고등학교는 일단 다 어렵죠, 여기는. 국영수가 다 어려운데, 요거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사실 어렵다, 쉽다의 개념이 이게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어렵다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험에서 이 어렵다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범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범위가 많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이제 한 1학년 여름방학쯤 이렇게 신규생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그 워딩이 뭐냐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중학교 때는 그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영어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보통 영어 시험 범위가 교과서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형이 없어요. 그리고 양도 교과서 보통 2개나 3과. 그리고 100점 만점에 해석 독해에 관한 문제가 70점, 75점, 그리고 어법 문제 25점밖에 안 되고 그게 변형이 안 돼요. 그래서 문법적 지식 이런 걸 잘 몰라도 그 내용만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은 90점 받죠. 그럼 A를 받습니다. A.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A는 1등급이 아니에요. A는 1등급이 아닙니다. 절대평가 A는 90점만 넘으면 다 받는 점수입니다. 그러면 실제 전국적으로 이제 고등학교들마다 케바케지만
A를 받는 비율이 시험이 좀 어려운 학교는 30%, 보통 40%입니다. A 받는 비율이 40%예요. 그러면 A 받는 비율이 40%인데 이 40%를 고등학교 내신 9등급제로 환산하면은 지금 우리 아이가 A 받고 있다. 그럼 내년에 4등급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4등급.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에 A인데 A는 1등급 정도 되는데 왜 4등급 나오지? 성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4등급부터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4등급부터. 그리고 또 이 범위가 많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지금 그 자녀분들의 공부 습관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솔직히 이건 뭐 습관이라기보다는 절대평가 체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절대평가 체제이기 때문에 애들이 깊이 있게 안 하고 꾸준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 보통 학원에서 한 달 정도 하면은 2, 3주 바짝 해도 다 A 받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갖고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해도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범위가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양이 많아서.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이제 영어 얘기했는데 영어 양도 많고 그 다음에 변형을 합니다. 변형을. 그러니까 이 변형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만 우리말이고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해석을 했어요. 변형이 돼도 해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지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한 두세 개만 나와도 그 문제 틀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상황에서 해도 안 된다. 안 되겠다. 내신은 답이 아니다. 그래서 애들이 정시로 바꾼다고 하고 공부를 더 안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1차적으로 수험고가 국영수가 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고등학교들에 비해서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범위가 많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약간 벼락치기 스타일로 좀 공부한다. 그러면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수원고는 그 남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과보다는 이과,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들 중에서 문과 성향이면은 2학년 때 내신 따기가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수원고는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이 다 어려운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영어는 그 이제 양이 많아서 좀 어렵다 말씀드렸고, 수학은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불나나 1품까지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책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국어는 또 시험이 또 어렵다는 거는 외부 지문이 많이 나와요. 외부 지문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신여고, 뭐 이거는 그 여학생들 그 이제 자녀 두신 부모님 해당 사항인데 이것도 먼저 답을 먼저 내려드리면 여고는 가면 안 됩니다. 일단 내신 따기 매우 힘듭니다. 일단은. 근데 여고는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게 좋고 이 여고가 내신 관리가 얼마나 힘드냐면은 지금 저희 그 프리미엄 반 그 정원에 지금 12명인데 2명이 원래는 권선고를 지원했어요. 집이 근처니까. 떨어져가지고 영신여고로 갔거든요. 꼭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런데, 이 여고를 가보니까 진짜 국영수 다 잘하는 친구, 2개 잘하는 친구, 다른 거 못해도 한 과목 기똥차게 잘하는 친구.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녀공학을 가면 이 수행평가에서 남학생들이 살짝 깔아주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여학생들 수행평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일단. 그래서, 요거는 조금 피하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신여고가 올해부터 내신 난도를 갑자기 올렸어요. 내신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시험이 좀 많이 어려운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신여고 아래 화원고. 화원고는 전체적으로 국영수가 다 무난한 학교입니다. 화원고는 국영수가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무난하다의 기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범위가 조금 적다. 완전 적을 수는 없고 조금 적다. 그리고 변형이 적다. 그리고 부교재 활용 빈도가 좀 낮거나 적다. 부교재를 그렇게 많이 안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선택했을 때 조금 유리할 수 있냐면 그 과한 선행을 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과한 선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선행 안 해도 돼요. 앞으로만 잘해도 고등학교 가서 충분히 2등급 때까지는 1학년 때는 일단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원고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 매원고, 메탄고는 비슷하고요. 매원고, 메탄고는 비슷한데 두 개 학교의 특징은 수학은 무난한 편인데 국어, 영어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메탄고는 영어가 많이 어렵고요. 영어가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범위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는 해당 과목에 대해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낮다. 그 다음에 해당 과목을 싫어한다. 그러면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매운고는 국어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매운고는 고등학교 2학년만 돼도 교과서로 거의 수업을 안 합니다. 전부 다 그 EBS 지문하고 EBS 교재 지문하고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그 시험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요. 교과서를 가지고 시험을 보면은 관련된 시험 대비를 잘할 수 있어요. 문제도 많이 풀어볼 수 있고, 그쵸? 근데 EBS 지문이나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어느 학원을 가도 분석은 다 해주거든요. 그쵸? 근데 자료가 없습니다. 풀어볼 만한 문제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과목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하는 게 좋다. 매운 메타는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무난하지만 메탄고는 영어가, 매운고는 국어가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옆에 페이지 권성고. 권성고는 곡종고랑 유사합니다. 자, 올해 기준으로 수학이 좀 많이 어려워진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만약에 댁이 이 근처라고 하면은 저는 권성고 굉장히 추천하거든요. 아마 여기 다 써보고 싶은데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떨어질까봐 여기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일단 써보세요. 그래도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권성고가 제가 좀 추천을 좀 많이 해드리냐면은,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어떤 특징과 이슈가 해마다 있냐면, 작년에 예비고1 윈터 기간이었는데요. 1월 중순경에 학생 하나가 상담해 왔어요. 부모님하고 상담해 왔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윈터 중간쯤 들어오려고 했는데 얘가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진도가 안 맞아가지고 2월부터 오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2월에 왔습니다. 2월에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가 이따 뒤에 나오는데 2월 프로그램이 10-10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자습, 오후 특강, 저녁 수업인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전부터 나와가지고 공부를 좀 했으면 하고 했고, 그리고 만약에 오전 자습을 안 한다고 한다면 오후라도 불러서 공부를 시켜야지 마음 먹었는데, 해당 학생이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더니 오전 자습을 손가락으로 딱 찍더니 여기서부터 할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1월 달에 자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일찍 와서 하는 게 맞다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제일 기초반에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도 잘하고 5시간에 자지도 않고 숙제도 너무 잘하고 너무 성실해가지고요. 중간고사 보기 전에 반을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줬어요. 태도만으로. 근데 또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요. 작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학교 끝나면 무조건 학원으로 바로 옵니다. 학원으로 바로 와서 공부를 해요. 해당 학생이 일단은. 중간고사 끝나고 장학금 받고 두 번째 반으로 올라가고, 기말고사 끝나고 장학금 받고 첫 번째 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한 학기 동안 가장 하위반에서 가장 상반으로 올라간 학생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친구가 이번 1학기 중간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전교 1등을 했습니다. 해당 학생이. 그러니까 본인 노력과 태도가 있으면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할 수 있는 학교라는 거죠. 그 학교들의 대표적인 게 권성고와 화원고하고 곡정고입니다. 그렇죠. 해당 학생이.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생기부 상담을 또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2월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4월 달에 어머니 모시고, 이제 학생은 그때 없었고요. 시간이 안 맞아서 어머니랑만 둘이 상담을 했는데, 통고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확인해 보니까, 학교 끝나고 10시에 끝나면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스터디 카페를 가서 평소에도 1시,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시험 대비 때 4시, 5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온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또 학생 앞에서 하면은 비교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는 미정인데 학과는 생명공학과거든요. 근데 생명공학이 의학학 계열 바로 아래 학과예요. 높아요, 여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교는 미정인데 자기가 그 과를 가야 되고, 다른 학생들보다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대입에서 정시보다는 수시, 그리고 수시 중에서도 내신 중심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엄마 3학년 1학기 끝날 때까지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도 이제 2학년 내신이 한 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근데 전교 1등을 해서 축하를 해줬는데 그 학생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냥 공부 과정 중에서 1등 한번 한 거지 큰 내색을 안 해요, 아이가.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고등학교는 그 진짜 대입을 위한 작은 징검다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뭐가 확실히 달라지는 건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가 이제 어떤 환경에 맞게 공부해야 하냐가 중요한 건데, 솔직히 효원, 창현, 유신, 수원은 1등급, 그러니까 상위 4%가 매우 두텁습니다. 상위 4%가 굉장히 두터워요. 그러니까 역전이 좀 어렵죠. 근데 그쪽 학교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일단.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수치를 내봤을 때는 효원, 창현, 유신, 수원이 4%가 1등급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 4개 학교는 3%까지는 불변. 얘네들은 1% 그러니까 2등급대에서 1%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1.5% 정도는 픽스지만 나머지 2.5%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더 놀라웠던 게 그 곡정고 1학년에 전교 1등 하는 친구도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에 이제 부모님 모시고 셋이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 목표가 의대거든요, 무조건. 이제 의대 가려고 지금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이 친구도 전교 1등을 계속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의견으로는 아이가 이제 어느 날부터 부모님 얘기도 잘 안 듣고 그리고 이제 약간 자만심에 좀 빠졌다고 해야 되나?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총점으로는 전교 1등 했는데 등급 석차로는 전교 3등을 했어요. 그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등급 석차로는 자기보다 2명이 더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 곡정고에도.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둑에 그 경적필패라는 말이 있거든요. 상대를 가볍게 보면은 반드시 진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거 계기로 또 심기일전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효원, 창현, 유신,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분위기가 별로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할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내신 관리가 수월한 학교 그 과정에서 집하고도 거리가 가까우면 좋겠죠. 그리고 여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웬만하면 여고를 피하고 아예 처음부터 여고 계획을 세우셨다면은 좀 수정하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특히 여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자녀가 이과다 그러면 더욱더 안 되죠. 2학년 때 과학 때문에 힘드니까. 권성고등학교, 화원고, 곡정고가 이런 부분에서 내신 관리에서 역전이 가능한 학교다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효원고등학교. 자, 효원고등학교는 수학, 과학, 영어가 어려운 학교입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이과학교예요. 이쪽은. 수학, 과학, 영어가 매우 어려운 학교라는 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수원여고는 영신여고와 더불어서 내신 난도 많이 올라간 학교입니다. 내신 관리 어렵고요. 자, 유신고. 자, 유신고는 영어를 싫어하는 학생들은 피해야 됩니다, 여기는. 특히 단어 같은 거 외우기 싫어하는, 단어 같은 거 외우기 싫어하는 학생들이요. 왜 그러냐면, 유신고는 그 학교 자체에 단어책이 있어요. 워드킹이라는 단어책이 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마다 그 단어책에서 한 400개 정도의 단어 시험을 보는데, 그거를 영영사전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게 0.5점씩이거든요. 일단 거기서 등급 걸러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유신고는 시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성고등학교가 권성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이번에 10지문 정도 나왔어요. 10지문. 근데 유신고 60지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성고 애들이 거의 뭐 1.5년 동안 시험 볼 거를 유신고 한 번에 시험 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영어를 원래 좋아하고 잘하고 잘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유신고 영어 경험하면서 영어를 포기하게 되죠. 이제 하기 싫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죠. 특히 유신고 수원고가 그렇게 영어 시험 범위가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해당 학교들은 교과서에서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전부 다 부교재나 모의고사에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영고등학교는 전형적으로 이제 국어 영어가 어려운 학교인데 특히 그 국어가 왜 어렵냐면은 보통 학교들 국어 시험 문제가 24문제 정도 돼요. 주관식 3문제 또는 뭐 3, 4문제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창영고는 보통 국어 문제가 30문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일단 이게 국어 영어 시험이 많이 어려운 학교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그 시험 난도로 일단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1번은 학교를 먼저 보시 마시고 1번은 그 자녀분의 계열이 먼저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문과인가 이과인가.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뭐 바뀔 수도 있겠죠.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일단 먼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편의상 이제 문과, 이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일단 여기 제가 적어 드릴게요. 유신고, 창연고, 유신고, 효원고, 수원고. 제가 이과에 여기 세 개 학교를 적었죠. 그러니까 문과 성향을 가졌다면은 요거 세 개 학교로 지원했을 때에는 내신에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과든 이과든 나머지 학교는 상관이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계열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좀 보셔야 되냐면, 자, 편의상 효원고, 창연고, 유신고, 수원고, 그리고 기타 학교 이렇게 하겠습니다. 편의상. 일단 여기 4개 학교는 중간고사건 기말고사건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국영수 기준으로 두 과목의 난도가 높습니다. 무조건. 그 두 개는 무조건 어려워요. 국수든 영수든 뭐 국영이든 일단. 특히 창연고는 국영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타 학교는 한 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특목 자사고를 목표로 지금 이 시기에 최소 고등학교 한 2학년 1학기 과정까지 선행이 잘 되어 있다. 매우 잘 되어 있다. 여기서 매우 잘 되어 있다도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프리윈터나 윈터 상담할 때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요. 수원은 다 끝냈는데요. 근데 시험 보면은 점수 형편없거든요, 이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여기 우리 메가스터디 입사하기 전에 이제 전 직장에서 특목자사랑 입시 많이 했었는데, 수학 선행은요, 과고, 영재고,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은 수학 선행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의미 없습니다. 입시를 위한 선행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과고, 영재고를 진학하려면은 중학교 2학년 때 고등 수학이 다 끝나야 돼요. 중2 때.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요, 내신 대비 기간에 내신 대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내신 대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수원, 수투를 어떻게 선행한 거냐면, 뭐 이제 거칠게 표현해서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한 거죠, 이게. 그거 다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힘들죠. 그렇게. 그 기타 학교가 한계 난도가 어렵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한계는 대부분 수학입니다. 수학. 왜 이제 당연히 여기에도 수학은 무조건 들어가고요. 항상 핵심은 수학이다. 수학에서 변수가 생긴다. 자, 왜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릴 거냐면, 자, 현재 교육 과정입니다. 현재 교육 과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이제 내후년 이제 그게 뭐죠? 제가 갑자기 까먹었네, 그거. 고교학점제, 그렇죠. 자, 왜 제가 이제 수학을 말씀드리냐면,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그 입시 교육 과정이 바뀌어도 수학은 불변이에요. 심지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국어 수학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문과는 수학과학에 가산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었는데, 올해 도입된 게 시수예요, 시수. 시수가 도입되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일주일에 보통 이틀 정도 4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화원고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은 3시인가 3시 반에 끝나요. 그러니까 시수가 줄었거든요. 학교 시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그게 반영되었고요. 그럼 내년에 이제 우리 현재 예비 고1에 적용되는 고교 학점제는 일단 시수는 도입돼요. 그럼 시수가 도입되면 지금 현재 고3이 고1, 2 때 공부했던 것보다 학교 일찍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본인 여하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성적이나 이런 거를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예비고일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상했을 때 이제 또 다른 고교학점제의 그 부분 도입이 바로 뭐냐면 저는 서술형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수능이 이제 저기 결국은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뭐 수능이 뭐 주관식이 출제가 될 것이다. 뭐 수학의 저기 뭐야 절대평가로 바뀔 거다. 여러 뇌피셜이 나왔지만 결국은 수능은 이제 그 선택 과목 없애고 모든 과목 보는 거로 바뀌었고 고등학교 내신이 이제 5등급 상대평가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5등급 상대평가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관식을 확대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어요. 교육부에서.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는 당장 이제 내후년부터는 고등학교 시험을 주관식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당장 봅니까? 내년부터 봐야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자 여기서 관련 연관된 거로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내신 관리에서 학교와 구분 없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자, 왜 제가 이 수행평가하고 서술형을 말씀드렸냐면 현재 고등학교 수행평가가 전부 다 서술형 시험입니다. 예. 옛날처럼 그 옛날에는 그 옛날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한 7, 8년 전, 5, 6년 전만 해도요. 그 국어에서 수행평가 그러면은 책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했잖아요. 베껴 오면 되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후감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저 서술형으로 독후감 쓰자 그러면은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써야 돼요, 이거를. 베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해가지고 다 써와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채점을 할 때, 만약 10점 만점이다라고 하면은 공지를 해요. 10점 만점에 4점은 준다. 6점을 평가한 건데 6점에서 2점이 분량을 다 채웠느냐. 그리고 나머지 4점에서 이제 자기의 4점 중에서 2점은 뭐 그래 뭐 어떤 논리적인 흐름 이런 걸 볼 거고 나머지 2점이 베꼈냐 안 베꼈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내신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행평가와 서술형인데 자, 다시 2번으로 가서 효원, 창현, 유신, 수원은 수행평가가 이 나머지 기타 학교보다 훨씬 더 까다롭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내신 시험은 정말 잘 보는데 수행평가 관리 못한다 라고 하면은 위에보다는 아래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하고 여기의 그 수행평가 차이가 뭐냐면 효원가고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어나 뭐 영어 수학에서 수행평가가 뭐 50점, 40점 그러면 권성고 같은 경우는 40점이면은 4개를 봐요, 4개. 그쵸? 근데 효원고는 6개 정도를 봅니다. 더 쪼갠다는 거죠, 이거를. 더 세세하게.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내신 관리를 위해서 수행평가를 해라.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해당 학교들은 수행평가나 이런 거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관리자다 보니까 수업을 많이는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권성고는 메인 학교니까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 한 12명 정도 데리고 제가 수업을 한 번 맡아서 하는데 학생 하나가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다음 주에 수행평가 보는데 조금 봐주세요 해가지고 봤더니 다음 주에 그 국어 이제 수행평가거든요.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찍어왔어요. 여기 제가 이제 부모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 수행평가인데 자, 권성고등학교가 국어 수행평가 안내 문법 해서 자, 총점 10점, 기본점수 4점에 획득점 6점. 그러니까 이제 4점은 받고 시작한다는 거죠. 일시는 11월 14일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각 학급 국어 시간. 전체 6문항 1점. 출제 내용은 결론만 얘기하면은 교과서 예문 활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교과서 예문만 암기하면은 만점 준다는 거죠. 되게 쉽죠. 애들이 이걸 안 해요. 왜 안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 차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가면은 10점 만점에서 6점을 깎이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써가지고 뭐 1, 2점 받겠지만. 권성고나 이런 학교들은 이제 알려줘요. 뭐 어떻게 시험 보겠다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내신 시험 지필에서 서술형 문제가 이제 확대되면은 범위만 주고 내용을 알려주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애들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죠.
수행평가 다 끝났나요, 혹시? 보고 있으면은 마지막 수행평가 정말 정성스럽게 하라고 꼭 좀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아이들에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게 습관이거든요, 습관. 제가 또 다른 얘기로 이제 친구생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고1입니다. 수행평가는 관리 잘한, 그러니까 성적이 이제 안 올라가는 친구, 특히 4등급 대에 머무르는 친구들. 왜 4등급이냐면은 여기 때문에 수행평가 때문에 그 수행평가. 근데 이걸 인지를 못 합니다. 제가 물어봐요. 수행평가 관리 잘하니? 네. 몇 점 깎여? 한 1, 2점? 2, 3점? 수행평가는 깎이면 안 돼요. 그 차이입니다. 수행평가를 깎이면 안 돼요. 중간 기말고사 중에서 하나를 조금 못 보더라도 나머지 시험과 수행평가를 잘 봐도 3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거꾸로 두 번의 지필시험을 잘 봐도 수행관리가 잘 안 되면 4등급. 그리고 또 왜 수행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원장님께서 이제 생기부 말씀하시면서 세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특은 여기 나와 있는 수행평가인데, 아니, 수행평가를 제대로 불성실하게 하고 제대로 안 하는데 선생님들이 세특을 잘 써줄 리가 없죠.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우리 아이가 계열이 어디고, 학교는 보통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아직 않다라고 판단되시면 거기에 맞게 학교 선택하시고, 실질적으로 내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행평가, 서술형이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지나치게 이제 또 요쪽은 피하고 여기로만 가라 막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요런 학교들이나 이제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그 특목자사에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면학 분위기는 있죠. 그렇죠? 면학 분위기가 있고 특히 이제 특목자사 같은 경우는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심화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유리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 전교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리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도 최소 3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 특정 등급,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노선이 이제 4등급이라고 보는데요. 그 등급 밖으로 나가면은 아이들은 수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정시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가 정말 고뇌의 싸움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많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은 이쪽 학교에서 내신 관리를 수월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휴원창 유신수원 지금 미달이지 않나요? 네, 미달이에요, 애들이. 예. 그리고 올해부터 또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은요, 저도 이게 전해 들은 얘기인데 매년 3월 달에 학부모총회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이제 수원고에 이제 그 학부모총회가 이제 끝나고 이제 뭐 질의응답 시간에 일부 어머니들께서 이제 전체가 있을 때는 말씀 못 하시고 그 학년부장 선생님인가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수원고 내신 너무 어렵다. 첫 시험인데 사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좀 조절 안 되겠냐. 조절 안 되죠, 일단은. 예. 그 학교 전통이거든요. 그 학교는 그렇게 해서 애들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를 가는 애들 중에서는 가고 싶어서 가는 애들도 있지만 가기 싫은 애들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옛날하고.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는 좀 많이 하향되어 있다. 오히려 요 아래 학교에서도 좋은 면학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면학 분위기하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 중요한 게 지필고사 못지않게 이제 수행평가까지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학교 선택 정말 헷갈리신다 그러면은 그 학원에 문의하셔서 그 전화 주시거나 한번 내원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맞춰가지고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11월 27일부터 이제 프리윈터 예비고일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요거 간략하게 좀 취지나 내용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전교 1등하는 그 전교권의 친구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부모님들 제일 궁금하신 게 여기 이쪽 지역에서 전교권 하면은 과연 대학을 어디 가냐 궁금하시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권선고등학교 전교 1등 했다. 라고 하면은 일단 전교 1등이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냐면은 모든 추천서를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원장님 강연 중에서 지금은 교과 전형 이름이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그 표에 보시면은
뭐 저기 10%, 15명, 20명 숫자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보셨을 때 20명이면은 전교 20등까지야?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한양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20명의 추천장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1등부터 20등한테 추천장이 먼저 가죠. 근데 걔네들이 그 학교를 쓰면 상관이 없는데 안 쓰면은 다음 등수한테 양도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명이라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1.5배수 정도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신 관리가 좀 수월한 학교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대입에 유리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3개월이면 충분해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교권으로 대학 간 애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해당 학교 전교권, 그러니까 전교 한 10등 안에 든다라고 하면은 서울 소재 중상위권 이상 대학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수시로. 수능 없이. 그리고 미리 입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일반 고 학생들이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을 가장 현실적이고 깔끔하게 가는 방법은 교과 전형. 게다가 거기에 수능이 걸려있는 교과 전형. 예. 수능 최저가 관련 교과 전형이고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이요. 올해 고3까지는 6개, 9개 해서 9개 대학은 내신하고 수능을 보고 6개 대학은 온리 내신만 봅니다. 그 대표적인 학교가 한양대학교.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는 내신으로만 애들을 뽑거든요. 1등급 초반대만 붙어요. 1등급 초반대만. 그러니까 권성고등학교 전교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1등급 초반이 넘어가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일단은 이게. 그런데 그 한양대학교도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학들이 15개 대학들 중에서 6개 대학은 죄송합니다. 그 6개 대학이 그 수능 반영하지 않았던 대학들이 다 이제 수능을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면 이런 변화가 있냐면 고교학점제 때문에 그래요.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은 내신이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9등급 체제에서 3등급이면은 경기대권이거든요. 과만 잘 고르면은 아주대도 낮은 데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어서 3등급 그러면은 지금의 몇 등급일까요? 6, 7등급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내신이 굉장히 완화가 돼요, 지금 이게.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건 대학에서 지금도 내신 신뢰도가 낮은데 내신이 5등급 평가제가 되면은 무조건 수능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은 어떻게 애들을 선발하냐?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에서 어느 정도 수준대의 아이들을 뽑아야 우리가 얘네들을 잘 가르치고 얘네들이 이탈 없이 잘 다닐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프리윈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공부에 한 64나 73 정도 꼭 경계를 나누는 거는 모호하지만 숫자가 많은 게 내신이라면 3이나 4 정도는 수능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방법적인 측면을 일단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 89페이지 프리윈터 프로그램은 개강은 11월 27일에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 기말고사가 제가 알기로는 수원중학교가 11월 15일에 기말고사가 끝나고요. 나머지 학교들이 그 다음 주부터 시험 봐서 27일 전주 금요일에 전부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은 27일에 하고 약 4주간 진행을 합니다. 올해부터 특별하게 변경된 부분이 그 4번의 과목을 보시면 작년까지는 무조건 국영수 상강자가 의무 수강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선택 수강제를 도입을 해서 두강자 수강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수학은 필수. 이거를 좀 해주시고요. 수준별로 4개에서 5개 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프로그램 특징에서는 2번을 보시면 입학고사를 통한 반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3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입학고사, 두 번째는 학생의 간외신 점수,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의 이제 선행 정도와 그다음에 이제 선행을 했을 때의 교재의 성취도를 볼 건데 예를 들어서 개념 원리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 원리가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A, B, C 스텝. 그런데 지금 개념 원리로 선행한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B 스텝까지도 안 간 학생들도 많아요. A 스텝만 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 원리에서 C 스텝까지만 완벽하게 풀 수 있어도 수학 기준으로 학교 내신 무조건 3등급은 나와요. 일단 하나만 제대로 파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슨 문제집을 풀었냐가 아니라 해당 문제집의 어느 단계까지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그 프리윈터부터 윈터까지 입학고사는 중등 전과정하고 고등 수학 상하
문제만 저희가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뭐 수원, 수투까지는 안 보고요. 중등과정 10문제, 그다음에 고등수학 상하 10문제 그렇게 해서 20문제를 시험을 받고 영어는 이제 20문제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6월하고 9월 모의고사 수준인데 5문제,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는 어법이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어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학고사에서는 어법 문제가 5문제, 해석 문제가 15문제인데 그 해석에는 우리말이 없습니다. 학교 내신하고 똑같이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반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의 최종적인 반편성은 일단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공부를 잘 시키고 그 3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걸쳐서 내년 3월에 새로운 반이 그때 편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특징 중에서 4번. 자, 3단계 수학 점검학습이라고 해서 수업, 주간 테스트, 개별 클리닉. 개별 클리닉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90페이지를 보시면 그 표준 시간표인데요. 제가 핵심만 집어드릴게요. 우리 수업이 지금 7시부터가 시작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어디냐면은 맨 위에 있는 거. 6시부터 7시 때 이 시간하고요. 이 시간대. 6시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들어와서 공부하냐 안 하냐가 성패를 갈라요. 그 차이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시는 누구나 다 와요. 7시는. 그런데 이 1시간 일찍 와서 공부하는 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13년간 수천 명, 3천 명 이상의 제자들을 봤는데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7시에 오냐, 7시 전에 와서 공부하냐. 7시 전에 와서 공부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절대 지각 결석을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숙제가 미뤄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근데 그 질문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처음에는 숙제하다 모르는 걸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는 뭐 아는 걸 확인하러 와요, 아이들이. 예. 그리고 그게 습관이 형성이 되거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고교학점제 시수가 도입이 된다면은 아이들 일주일에 이틀은 4시에 끝나요, 4시. 근데 학원 수업이 7시라면은 애들 3시간 동안 어디 갈까요? PC방 같은 데 간다. 만약에 PC방을 갔다. PC방을 갔다가 7시에 학원은 7시에 학원 수업 시간에 맞춰서는 오지만 PC방에서 놀았던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 있겠죠. 그렇죠? 지각할 수 있겠죠? 과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시부터 7시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클리닉인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면은요. 일단은 그 과제가 안 된 학생들. 그다음에 테스트 부진자. 이거는 수동적이죠. 일단은 저희가 강제로 부르는 건데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자발적인 자율학습생들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11월 15일 날 이곳에서 7시 반부터 9시 50분까지 제가 우리 중등부 재원생들은 제가 이 교육을 할 거예요. 그때 그 이제 친구들도 와서 들어라 이제 할 건데 혹시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 학원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도 보내주셔도 돼요. 이걸 꼭 들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습관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는 이제 표준 수업입니다. 월수금의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화목토의 국어와 영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뭐 배울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와 가장 차이가 나는 게 고전문학이거든요. 그래서 프리윈터 때는 고전문학에 대한 기초 수업을 합니다. 전반 공통으로 고전문학에 대한 기초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수상 처음부터 2차 함수까지. 여기가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거나 조금 앞선 부분이거든요. 2차 함수까지 공부를 시킬 건데 진도는 똑같지만 반마다 교재 수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수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인데 죄송합니다. 1, 2학년 똑같이 국영수가 공통 과목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1학년 때는 상관없는데요. 2학년 때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문이과가
수학이 달랐잖아요. 배우는 게. 근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고2 수학이 이과 수학이에요. 그래서 문과가 불리한데 문과 애들 발목을 가장 크게 잡는 게 함수거든요. 함수.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다른 단어는 몰라도 함수 단어는 정말로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여기 지금 이번에 2차 함수. 그러니까 수상에서는 2차 함수가 있고 수하에서는 함수 파트가 따로 있고요. 수원은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납니다. 함수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영어는 반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3개년 모의고사를 편집한 수준인데 어휘하고 어법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에 따라 이제 수준별 수업이 뭐냐면은 그 외우는 단어의 개수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교재 지문 중에 고의 지문도 들어가 있다든지 거기에서 차이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는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단어 암기예요. 제가요, 올해 4월, 5월, 6월, 7월까지 2학년 부모님 학생, 이렇게 저랑 3명이서 1대1 개념으로 생기부 상담을 했는데 그때 제 공통 질문이 뭐였냐면은요, 학원에서 시키는 거 말고 시험 대비 때 외우는 거 말고 오로지 네가 너를 위해서 외우는 단어가 하루에 몇 개 있냐 물어봤더니 48명 중에서 46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영어 등급이 왜 안 나오냐고 자꾸 학원만 바꾸려고 그래.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운다고 했던 애 2명, 그 친구 중에 1명이 지금 국정고 전교 1등 하는 친구인데 참고로 문과입니다. 문과인데도 전교 1등이에요. 2학년 때. 근데 그 친구가 단어 몇 개 외우니 저한테 몇 개 외운다고 했냐면요. 20개 외웁니다. 20개. 언제 외우니? 점심시간이요. 그게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20개 점심시간. 아까 우리 원장님도 이제 서초메가 스터디 이제 의대관, 서초메가 스터디 의대관 원장님이 우리 강연 자주 오시는 남소장님이세요. 이제 아마 윈터 때 강연자로 오실 때 그때 좀 말씀 있으실 텐데 수학과 기통차게 잘하거든요. 영어가 발목점, 영어가. 단어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단어 암기가 안 돼 있다는 게 뭐냐면은 습관이 안 잡혀 있어요. 습관이. 고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게 공부 습관인데 습관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는 오늘부터 오늘은 늦었죠. 그러니까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개씩만 봐라. 20개씩만. 예, 그 습관을 꼭 형성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수강료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중등부 재원생들은 이제 지금 현재 11월 달을 다니고 있으니까 12월 수강료만 적용이 된 거고요. 우리 지금 신규 부모님들은 11월 27일부터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4일치 수강료 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장학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기준 성적 장학제도니까 대상자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 중등부에서 기말 대비를 하지 않은 또는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장학 혜택에 50%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제가 삽지 하나 넣어드렸잖아요. 윈터 프로그램. 요거와 관련해서 연계상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5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일단 프리윈터가 12월 23일 토요일에 종강을 하고요. 윈터는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어가지고 12월 26일부터 바로 개강을 합니다. 12월 26일부터.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제가 표준 시간표로 프로그램 특징과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윈터가 시작이 되면 12월 26일부터 1월 6일까지 2주 동안은 이때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졸업이나 방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와 똑같이 저녁 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 때 수업 진행을 하고요. 물론 희망자나 지정대 대상으로 클리닉은 여전히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9시간이 바뀌어서 오전 9시부터 1시에 대상자들 대상으로 보강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부 1월 8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제 종일반 이제 수업 체제가 진행이 되는데 전년도하고 제가 좀 바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바꿨냐면 제가 어쨌든 내년이면은 여기서 윈터를 이제 14번째 하게 되는데 전년도까지는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가 내리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애들을 쭉 관찰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자녀들도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두 가지가 부족해졌습니다. 기초학력, 기초가 되게 부족해졌고요. 그 기초가 부족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집중력이 약해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제 해결 능력이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오전에 4시간 수업하고 오후에 2시간 수업하고 학교처럼 똑같이 학교가 보통 6교시 수업한다고 했을 때 학교처럼 수업하고 테스트 보고 상담하고 저녁 때 숙제하고 그래서 학원에서 숙제 다 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해서 전년도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전년도부터 애들이 과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해결이 안 돼. 못해요. 그러니까 왜 과제 해결이 안 되냐면은 그날 수업 듣다가 뭔가 막혔으면 그때부터 손 놔요. 애들이 지금.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변화를 주었냐면은 그 정규 그 종일반 시간표를 보시면 2시간.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수업을 하고요. 바로 숙제를 합니다. 일단. 숙제를 하고 그 시간에는 국영수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 3교시에는 국어 또는 화요일은 수학, 영어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수학 수업을 했으면 수학 선생님이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야겠죠. 얘가 숙제를 하는지 못. 그리고 그걸 보고 진도 조절도 해야겠죠. 이게 끝날지 못 끝날지. 그렇게 해서 좀 피드백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교시에 과제 국영수 클리닉. 그 다음에 4교시에 정규 수업하고 점심 먹고 영단어 테스트를 저녁 때 봤더니 요놈들이 책상에 그 책 펼쳐놓고 영어 단어만 외우죠. 근데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단어 외우니까 좋지 않겠냐고 아이들이요 영어 단어를 합격을 위해서 외웁니다. 단어 테스트 합격을 위해서. 그러니까 단어 테스트만 합격하면 끝.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50개를 외웠으면 내일 아침에 몇 개가 기억나고 이 까먹는 거를 어떻게 보완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미통과되는 것만 신경 쓰니까. 그래서 단어 시험은 점심시간에 짧게 바꿔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오후 수업 한 타임 진행이 되고 2시간 마쳤으니까 과제. 그리고 다시 4시부터 5시 50분까지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하고 6시 40분부터 7시 50분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8시부터 8시 30분에 수학 1일 테스트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아마 충분히 테스트 준비가 될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할 거고 선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테스트예요. 왜 테스트냐면 성취도 확인 얼마만큼 성취도가 중요한지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1월 윈터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6번에 보면은 그 이제 장학제도가 또 보이시는데 이 장학제도는 내년에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메가스터디 학원에 다녔을 때 받게 되는 그 장학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니까 점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등급으로 장학금을 받는데 유념해 두셔야 되는 게 원래 저희가 그 장학금이 6등급밖에 없었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원장님께 국영수업 7등급을 건의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영수업이 7등급이면 2등급 초반이잖아요. 아주대 그냥 들어갑니다. 수시로. 이 7등급대를 받냐 못 받냐. 여기서부터 핵심이고 그리고 또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년 1학기 때 장학금을 받아서 본인 이름을 저희가 장학금 받으면은 이게 붙여놓거든요. 아마 우리 상담실에도 가면 있을 텐데 한 번 붙은 애들이 계속 붙어요. 그 노하우를 체득하고 알고 있으니까 학생들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런 장학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2월달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2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냐면, 자, 2월 달에는 이제 수업 프로그램이 10to10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아무리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2달 동안 9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아마 가출할 거예요. 못하겠다고 하고. 그쵸? 그래서 2월은 10to10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저녁 때 하던 야간 자습이 오전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시까지 선택 자습입니다. 근데 이때 실제 나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50%는 돼요. 그리고 이 50%는 자율적으로 나오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이 자습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좀 추천을 하냐면 주 3일 정도는 부릅니다. 월수금 정도 부른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습은 참여하게 하고 점심을 먹고 2시부터 6시 사이에 국영수 이제 학년별 테마 특강이라고 윈터 레벨업 특강이라고 해서 학생 수준별 국수형 특강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밑에 개설되는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저녁 때 다시 7시부터 10시,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 이제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세부적인 컬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었냐면은요. 1월 윈터까지 해가지고 그 전반 공통으로 1학기 과정 이제 1.5회.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는 2번 보고 기말고사 범위 1번 보고 물론 이제 상위권은 2학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윈터까지 해서 1학기 과정 1.5회를 보고 2월 달에 가서 그 중간고사 범위를 심화 과정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특강을 통해서 이제 2학기 거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냐면 중간고사는 애들이 매우 잘 보는데 기말고사 때 치고 올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기말고사 때. 그 두 번째는 중간고사 때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니까 막 그 3반, 4반에서도 수학 2등급이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 시험을 잘 봐가지고 얘네들을 중상반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선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동을 못 시켜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화를 주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1월부터 2월까지 이제 2달 동안 약 한 9주 이상의 시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물론 저기서 1월은 이제 12월 마지막 주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 전반 공통으로 1학년 1학기부터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전반 공통으로 1학년 1학기부터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이제 그 한 학기 정도가 훨씬 뒤로 늘어난 거예요. 일단은 끝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에 따라 상반에 따라서 1학년 과정이 다 끝나고 2학년 1학기 과정을 2학기 때 시작하는 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입학고사나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3월 달에 이제 신반 편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월 달에는 어떻게 제가 반 구성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냐면 일단 3월 달에는 가장 최상위권 반, 이제 학교 구분 없는 이제 프리미엄 반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성취도, 이제 수준도를 본 다음에 프리미엄 반 계열의 반을 2개 반을 만들 거냐, 아니면 1개 반을 만들 거냐는 성취도를 볼 건데, 그 다음에 나머지 반들은 제가 학교별로 반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선고 국어반, 효원고 국어반, 곡정고 국어반 영어식으로 그렇게 해서 학기 중에는 철저하게 내신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방학 중에는 선행과 수능을 대비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그 조급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교 선택이지만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을 위한 작은 징검다리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계열이 뭔지 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겠지만은 이걸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녀하고 같이 한번 보셔도 됩니다. 보셔도 되고 그렇게 결정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아이가 이런 걸 좀 들었으면 직접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은 학원에 신청을 하시면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제가 직접 강연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